네, 2030 소통 vs 이준석 고립 2판 4판 가처분 강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에 발탁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퀴즈라고 불린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개 비판을 한 전력까지 있어서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탁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발탁 배경에 대한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 본인 스스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오시죠. 직격탄을 많이 날렸던 대변인을 왜 대통령실에서 영입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청년보좌역 때부터 많은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여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실에 또 필요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 PR이나 메시지 관리 쪽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대통령실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시작으로서 좀 대통령께 최초로 쓴소리를 했던 어떤 당의 구성원을 영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이 오늘 오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대통령도 내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흔쾌히 받아주셨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좀 반응이 나왔는데 흥미롭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철험의 소속이죠.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대표 옆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던 분의 빠른 태세 전환이 놀라울 뿐이다. 최 교수께서는 우리 박민영 대통령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세요? 뭐 비슷한 평가예요. 아까 이준석 대변인이 민주당 의원들 우르르 간다고 뭐라 하시던데 박민영 대변인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그걸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어떤 면에서 우리 최 교수께서는 좀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밑에서 열심히 이준석 퀴즈로 커 오시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적인 얘기도 했었고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이 가는 게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권도 뺏겼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으면 뭔가 좀 피해가 올 것 같으니 권력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보면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박민영 대변인 전 이제 청년 보좌역으로 가시는 분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청년 정치인이 어쨌든 원칙과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에 의해 정치를 하면 더 박수를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권력 지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준석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청년 정치인들이 좀 소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자신의 가치관을 잘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5급 행정관으로 이제 일하게 된답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또 다른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시죠.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심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을 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야당보다 더 강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저희 여당 내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이런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제가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이 강대강으로 하나를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대강 부딪힐 때는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이준석 대표는 어제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실에 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뼈가 있는 얘기를 던졌어요. 근데 저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는 박민영 대변인을 영입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불러들인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아마 박민영 대변인을 데리고 오는 걸로 판단을 했을 텐데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이걸 크게 볼 이유가 있느냐. 아, 크게 볼 이유가 없다. 5급 행정관입니다. 민주당처럼 만 26세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5급 행정관이에요. 4단계가 차이가 나요.
물론 저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실시했던 그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나는 그 국대다. 나는 국대다. 그거를 통해서 발탁된 그런 능력 충분히 그 국민들께서도 아실 텐데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끔 한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몸세탁하면서 옮겨간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데 그분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분들이 자기 소신과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이 젊은 분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 퀴즈라고 하지만 단지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그 제도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 뿐인데 마치 국회의원과 이 5급 행정관을 동렬해 놓고서 선출되지 않은 이런 실무자급 청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똑같이 보는 그 시각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변인은 그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회의원과 5급 행정관의 직책이 같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변인이시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거고 이게 이준석 대표와 청와대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5급이고 몇 급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준석 대표 밑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대통령실로 가는 문제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이상하다. 왜 저렇게 갔을까? 이런 의혹을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논리 구조가 교수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제 입장에서는 5급 행정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너무 크게 해석이 되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아니 예. 몇 급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평소 했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발언과 다르게 이렇게 대통령실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급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오늘따라 이렇게 두 분이 좀 열띤 토론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